핫핑크 춘혜 언니, 단호박 킴쌤의 파고 두더지. 두 여자의 더 재미있는 지식 토크. 네, 두 여자가 만나서 아주 파보면서 이 지식 토크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정의한 한의원의 정의한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성들은 정말 남성들보다는 훨씬 더 자율신경 실조에 걸릴 가능성도 많고 이상이 생길 수도 많이 있다. 그런데 이 자율신경 이상으로 생기는 증상의 특징 5가지를 오늘은 좀 살펴보면서 또 해결 방법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파고 두더지에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자율신경 이상으로 생기는 증상들이 정말 많은데 그 가운데 좀 특징점 한 5가지 정도 찝어주세요. 네.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단 그 대표적인 증상 5가지 이제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잠 먼저 생각납니다. 맞아요. 잠은. 제가 한 글자씩 다 말씀드렸는데 숨, 그쵸. 네. 숨, 또 땀. 네. 또 하나는 열감, 열감. 또는 냉감, 그리고 통증. 이름 모를 통증. 네, 네. 이제 특징적으로 보면 너무나 많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중에서 아주 특징적으로 5가지만 뽑으라면 딱 잠, 땀, 숨, 열, 통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한 글자씩 적어놔야지. 네. 잠, 어. 땀, 숨, 숨, 열, 열, 통. 통. 오. 여기 이제 열은 냉감일 수도 있어요. 예. 열감인 사람도 있는데요. 그 여름에 사람에 또 따라서. 여름에 너무 또 시리고 너무 추워요? 시리다고 막 담요 줄줄 감고 맞아, 있는 맞아. 사람도 있거든요. 특히 요즘 에어컨 때문에 더 하더라고요. 에어컨 없어도 아니 그리고 네. 어느 예. 일정 부위가 시리다는 맞아, 사람도 맞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그게 다 자율신경 실조 문제인데요. 그걸 어떻게 검사하겠어요? 검사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진짜 예. 서양의학으로 병원에 가면 여기가 아프면 여기만 찍어봐가지고 아닌데요. 그러나 뭐 소염 진통제라든가 이런 걸 처방해 주시고 이러던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5가지 증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이제 이 자율신경 실조증이 아닐까 하고 이제 의심을 해보셔야 하는 건데요. 이제 한 가지씩 한번 보면 네. 그죠? 이제 잠에 문제가 있는 거는 꼭 잠이 뭐 전혀 못 자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자다 깨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저는 거기에 해당됩니다. 제대로 그래요? 이제 네. 밤새 이제 못 주무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다 깨다 하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제 뇌파가 이제 얼마나 활성화되는지를 보면은 굉장히 뇌파가 이제 이렇게 지쳐 있는 뇌파가 나와요. 확실히. 네. 그러니까 이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 중에서도 이 잠의 퀄리티가 안 좋은 사람들은 뇌파가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환자분들 그 진찰할 때 꼭 그 수면 시간을 꼭 이제 체크는 체크하세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수면을 뭐 몇 시간 했다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 잠의 퀄리티가 본인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뇌파 검사를 이게 수면할 때 그러니까 그 병원에 가갖고 자면서 네. 하는 뇌파 검사를 하세요? 요즘에 수면 클리닉 같은 것도 그건 그런 거 이제 수면 하는데. 클리닉에서 하는 것이고 네네. 저는 자면서 하는 게 아니고 깨어 있을 때 아. 베타파, 델타파, 뭐 알파파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네. 이런 거를 판단을 해서 네. 그 사람의 평소 지금 뇌파 상태가 어떤지를 이제 보는 거죠. 음. 이제 몸이 많이 좋아지면서 뇌파가 확실히 좋아지는 것도 음. 검사상에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수면의 질이라던가 수면의 시간이라던가 이런 거 굉장히 이제 자율신경 실조증하고 아주 관련이 많습니다. 네. 잠, 그리고 이제 땀. 땀. 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국소적으로 땀이 많은 경우가 물론 있죠. 제일 흔한 게 손바닥. 다한증, 그죠? 어. 다한증이 제일 심하고요. 저는 이 목. 예, 여기만 땀이 나요. 땀이 나는 사람, 예. 얼굴만 너무 많이 나는 사람, 등만 나는 사람, 발바닥만 나는 사람, 뭐 굉장히 많고 또 전신에 다 나는 사람. 그렇게 뭐 국소적으로 아니면 전신적으로 이렇게 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자율신경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덥지 않아도 땀이 줄줄 나는 그렇죠. 거예요? 예, 아. 더운 날 땀 나는 건 당연한 거죠. 네, 그죠? 근데 네. 혼자만 땀을 줄줄 흘리고 네, 있다는 네. 것이 문제인데 특히 이렇게 손에 땀이 나는 사람들이 여기 땀만 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 체온열 검사를 해보면은 다한증 환자들이 손이 여기가 안 찍혀요. 왜요? 너무 땀이 많이 나서 너무 시리니까 너무 어머, 축. 차워서. 그러니까 이제 땀이 나기는 하는데 이게 실제로 손을 만져보면 차요? 축축한 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찬데 땀이 날까요? 우리 더워서 뜨거워서 땀이 나는 걸로 그게 이제 생각하는데. 교감신 그러니까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겨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제 오히려. 예, 말초 신경에도 문제가 있어서 아. 대부분이 손이 굉장히 축축하게 땀이 나고요. 그런데 우리 보통 생각하는 땀이 나는 기전하고는 참 다른 거죠. 그러네요. 악수하면 왜 척척하고 막 그래서 악수 찬 안 하지. 사람들 있어요. 다한증 수족 이게 그 손에 땀 많은 사람들은 악수 안 하죠. 이 음. 볼펜만 쥐어도 벌써 손이 쭉쭉 미끄러져가지고 어머. 튀기 도구를 못 그래요? 잡아요. 예. 그래서 인간관계 문제 생기고 그 우울증 연애할 생기고. 때 예. 네, 연애할 때 손을 못 이게 자신감이 맞아요. 떨어져가지고 그래요? 네, 그런 것도 그렇다고 장갑 있대요. 끼고 있을 수도 없고. 어. 그렇죠. 그래서 이 땀에 문제가 생기는 거 이건 자율신경의 기능을 치료를 해야 하는데 보통 이 손에 땀 많이 나는 경우에 이제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는 겨드랑이에 있는 교감신경을 맞아요. 자르잖아요. 예. 그것도 알죠. 근데 자르면 다른 곳에 문제가 대체성 생기겠죠? 대체성 이제 그 땀이 또 딴 데로 가요? 다른 쪽에 아. 땀이 많이 나게 되니까 결국에 이제 그게 해결책은 아니고 네. 결국에는 교감과 부교감의 균형을 맞추는 음. 쪽으로 가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되고요. 사실은 그러네요. 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결국엔 잠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다 연결이 연결돼 돼 있어요. 있구나. 다 연결되어 있고 잠에 문제 있는 사람이 또 땀에 문제도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린 숨, 숨. 그죠? 우리 선생님들은 다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호흡 소리를 아까 이제 어때요? 대화하면서 호흡 소리를 슬쩍 들어보니까 들으셨어요? 어머머머 네. 들켰네. 그러니까는 이 직업병인 것 같아. 맞아요. 원장님도. 예. 들어보면 저희 목소리를 아나운서들 진료를 하고 있어. 방송하는 사람들은 그 어떻게 발성하는지 발음하는지 이런 게 또 막 들어오거든요. 거슬려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 사람이 의치가 있는지 뭐 이런 게 막 들리거든요. 눈에 딱 보이죠. 근데 숨까지 예. 벌써 진료를 받고 있었네. 그 어땠어요? 왜냐하면 네.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으면은요, 이 들이쉬는 숨이 굉장히 짧아요. 급해요? 그러니까 확 못 들이쉬어요. 이게 여기까지. 음. 이렇게 호흡이 들숨과 날숨의 균형이 깨져 있어요. 갑자기 지금 깊이 들이쉬고 있어. 의식하면서. 그래서 진찰을 하면서 네. 환자 목소리를 들어보고 환자의 호흡 상태를 들어보면 뭐 가서 검사 안 해도 사실은 이 사람 굉장히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구나 하고 알기는 하죠. 그런데 제가 안다고 환자에게 그러시군요 하고만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환자도 알 수 있게끔 눈으로 보이게 검사 결과도 보이고 예, 또 제가 이제 진맥을 하지만 제가 진맥하는 그 맥상을 제가 말로 표현은 하지만 환자에게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결과물을 환자한테 보여주게 저는 되는 옛날부터 거예요. 너무 신기한 그죠? 거예요. 한의사분들은 여기 이걸 하고 이거 이렇게 똑딱똑딱 뛰는 거 저도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뛰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걸 무슨 병이 있는지 알까? 그리고 너무 궁금했는데 그런 걸 이제 이렇게 딱 보여주시니까 예, 이제 전체적으로 설득이 좀 맞아요. 될 것 진찰도 같아요. 하면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검사 결과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숨에 문제가 있다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표현하는 게요. 가슴이 답답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저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네. 숨쉬기 힘들어요. 뭐가 눌려 있는 것 같다. 짓눌려 있는 느낌? 네, 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짓눌려 있는 느낌은 심장 쪽의 문제일 가능성이 많아요. 음. 자율신경 실조증보다는. 근데 자율신경 실조증 중에 이 숨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대부분 가슴이 답답하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요. 근데 그다음에 그게 화병 아니에요? 화병인 경우도 있고 네. 공황장애도 가슴 답답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가슴 답답한 게 또 역류성 식도염도 여기 목에 계속 뭐가 걸려 있는 느낌이 계속 있거든요. 여기가 맥이라고 답답하다 해서 그러고. 맥이라서 여기에 뭐가 딱 걸려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개운하지가 않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봤을 때 그 자율신경 실조증에 이 숨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닌가 이제 이걸 판단을 하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본인 증상은 여튼 가슴이 답답한지 내가 숨을 많이 못 들이쉬고 이러는지. 하는지 자꾸 한숨 쉬는지 한숨은 이제 충분히 못 들으시기 때문에 자꾸 이게 많이 내뱉어요? 내뱉잖아요. 한숨을 쉰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주로 많이 이제 그러면 생기죠. 내뱉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들이마시는 건 모르겠는데 내뱉는 게 이러는 것도 그게 잘 못 들이마셔서 그래요? 균형이 깨지잖아요. 들이마시는 건 짧고요. 내쉬는 건 자꾸 길어지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명상하라. 그래서 호흡을 하라. 심호흡을 아까 하라. 복식호흡 같은 그래서 거. 하는 이야기가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또 이제 인도 요가 중에서는 이 코 한쪽을 이렇게 맞아요. 숨을 이제 이렇게 네네. 들이쉬게끔 하는 이제 훈련법을 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교감, 부교감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양쪽 코가 다르거든요. 이 네. 호흡법이. 그래서 그걸 이제 훈련시켜서
이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추고 그다음에 숨을 여기 안에까지 잘 들이셨다가 내는 그런 훈련도 요가 이제 네, 그것도 이제 수련해서 또 하잖아요. 치료 방법 중에 또 그쵸. 하나로 이제 네. 쓰시는 거예요. 아, 호흡법도? 제가 직접 쓰지는 않아요. 아, 그럴 참. 시간은 없고 저희 진료실에서. 들어보니까 어떠셨어요? 아까 예, 그 얘기를 못 하고 들어갔네. 두분다 예, 들숨 날숨의 균형이 잘 맞춰져 맞아요? 있는데 아, 예. 사실은 좀 양인 선생님 양인이잖아요. 네. 양인이 사실은 좀 이 들숨이 좀 짧은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열이 잘 오르고 네. 이게 몸이 위가 많이 잘 뜨겁거든요. 음. 그래서 양인들은 특별히 호흡법을 좀 더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공부하는 게 좋아요. 아. 이제 이거 뭐 사담이기는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노래하는 거 네네네네. 성악을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어요. 선생님이요? 네네. 그래서 되게 발성이 그런데, 좋으시구나. 그런데 그 성악을 공부를 할 때 제일 많이 연습하는 게 호흡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호흡을 안정적으로 하는 걸 제일 많이 연습을 하고 몸이 되어야 소리가 나니까.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양인한테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구나. 굉장히 필요한 성악하셔야 거거든요. 되겠어요. 그러게. 성악 배우세요. 아, 우리 선배 언니들 중에서 네. 은퇴하시고 성악을 배운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오페라 무대에도 지금 섰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맨 처음에는 소리가 안 나오더래요. 근데 이제 몇 달이 지나니까 그 높은 소리도 나오는 그런 게 호흡을 통해서 가능해졌다. 그 몇 달 동안 몸을 만드신 거예요. 아. 예, 제대로 호흡 길을 여는 몸을 만들면 나오겠죠. 연습 깜짝 성악 놀래. 공부 좀 네. 해야 되겠네. 아. 특히 양인 우리 단호박 쌤은 음인이시죠, 의민이신 것 예, 같아요. 의민이시죠. 예. 네. 근데 의민이 네. 이제 이 들숨과 날숨의 호흡이 그래도 양인보다는 조금 이제 균형이 맞아요? 좀 맞기는 한데요. 그래도 자율신경 기능에 문제가 생기거나 갱년기 지나면서 네. 이제 열감이 확 뜨고 이렇게 되면 의민도 이 들숨이 굉장히 짧아져요. 원장님은 양인이신가요? 예, 저는 양인이에요. 예. 그래서 성악 하시는구나. 하셔서. 그래서 성악을 했다기보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음치인 저로서는 양인이 아닌 게 감사합니다. 이게 성악을 꼭 음치 안 음치하고 상관없더라고요. 네, 상관없어요. 그 발성 배우는 네, 거는. 발성 배우는 거는. 평상시에 이제 이렇게 호흡을 하는 것으로도 좀 교감 부교감 신경의 그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도움이 방법 됩니다. 중에 네, 하나.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 게 좋겠어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좀 한 15초 정도 들이쉬고 또 멈췄다가 한 15초 천천히, 천천히. 내쉬고 예. 이거를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수영을 하면서 조금 좋아졌어요. 맞아요, 선생님. 수영이 굉장히 도움됩니다. 아, 그 호흡에요? 호흡에 도움이 됩니다. 네. 예. 나 잘하고 있네. 오래 내쉬잖아요. 쭉 예. 천천히. 네, 천천히 내셔야 돼요. 천천히 내쉬고, 예, 노래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아. 예, 훅 들이셨다가 천천히 내쉬면서 그 숨길 예, 호흡길에다가 예, 조금씩 꼭 음성을 방울방울 씹어서 이렇게 노래하는 나가면서.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 그렇습니다. 그럼 나 알고 수영 계시네요. 잘하고 있는 거네. 잘하시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땀은 그리고 이제 열감. 아까 열감. 땀은 했고, 예, 열감이 이게 자율신경 실조 중에 아주 특징적인 증상인데, 이것도 국소적인 열감. 그리고 전신적인 열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열감만 그런 게 아니고 냉감도 똑같습니다. 냉감도 실인 거죠. 네네. 머리만 시리다. 시린 사람 있어요. 맞아요. 발이 너무 시린 사람이 제일 저는 많고요. 발. 너무 대표적인 많고요. 케이스. 그래서 요즘도 이렇게 검색해 보면 수면 양말이나 발만 저는 발에다가 따뜻한 하는 거. 그리고 늘 따끈하게 하는 거가 잘 팔린다고 하는 이유가 네. 그만큼 발만 시린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저요. 아우,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또 열만 난다는 사람은 또 의외로 많아요. 예, 손만 너무 열만 난다든지, 손이 너무 뜨겁다든가. 난 얼굴만 너무 열이 많이 난다든지, 달아오른다든가. 발바닥이 뜨거울 그런 것도 경우도 있어요. 있고. 근데 이게 어디 가서 검사를 하면 이걸 알 수가 있겠어요.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의 그런 감각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열감이나 냉감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자율신경 기능의 균형을 맞춰서 치료하는 게 이게 이제 답인 거예요. 땀만 싹 없애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원장님 제가 이제 뭐 발바닥이 뜨겁다. 근데 이제 병원에 가서 그렇게 전체 열 체크하는 그걸 검사를 하면 발바닥이 빨갛게 나오나요? 그거하고 또 다른 또 문제예요. 달라요? 예, 이거는 이제 내가 본인이 느낌이기 느끼는 때문에. 느낌하고 실제로 찍어보면 또 완전히 반대로 나오는 차가울 경우도 수도 있거든요. 있겠네요. 예, 그 속은 아까 차가운 그 땀 경우가 나는데 여기 차갑듯이.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다분히 주관적인 느낌이에요. 예, 그리고 또 그래서 저희 이제 보통 한의원에 가면 침대에 그 뜨끈뜨끈하게 네, 네. 누우는 데도 맞아요. 많아요, 그죠?
그런데 저희 한의원은 좀 특별한 환자들이 많이 오니까 침대에 이런 겨울에도 이런 열선 처리 같은 걸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열이 나서 뭐 미칠 것 같은데 침대 따뜻하게 해놓으면 그냥 못 누워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국소적으로 발만 할 수 있어요. 시려운데 뭐 예를 그렇게 해줄 들면 방법이 예, 없고요. 그러니까 맞아. 침대를 막 그렇게 개인적으로 전부 다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저는 열선 처리 전혀 안 하고 차라리 그냥 담요를 두꺼운 걸 좀 네. 덮어드린다거나. 아니면 요만한 뭐 이렇게 팩 찜질. 같은 네. 그런 그런데 게 이제 낫겠네. 여름에는 에어컨을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데 요만한 바람에도 선풍기 바람 요만한 거에도 시려서 못 살겠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여름에도 환자 이제 치료 베드 위에다가 담요가 이만큼 있어요. 한여름에도. 그래서 너무 싫어하는 사람은 다 막아줘요. 에어컨 바람 때문에 머리까지 다 막아주거든요. 어쩔 수가 없고. 근데 이제 그게 본인이 느끼는 거니까 이제 실제 체온을 뭐 잰다든가 사진을 달라요. 찍는다든가 그건 다르고. 다르게 이게 나오거든요. 참 신기하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또 이제 네. 원인 모를 통증. 그래요.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거 정말 미쳐요. 왜냐하면은 원인이 없고 다 정상이라는데 네. 본인은 아파 죽겠고. 그렇죠. 그리고 그걸 어디다가 그 수치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또 없어요. 없고. 예, 나타나지지가 않고 어떤 정도냐면은 머리 아픈 거는 이건 뭐 아주 일반적인 것이 머리 정말 많이 아픈데 저요. 뇌에 젊었을 가진 때. 찍거나 뭐 해도 문제가 전혀 없고 뇌혈관에도 문제가 없는데 맞아. 자꾸 아프다고 하면 신경 너무 써서 그래 뭐 이렇게 맞아. 얘기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얼마나 괴로운데. 그런데 이렇게 국소적인 통증이 물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봤던 케이스 중에 온몸이 다 쑤신다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심했던 사람은 그 시험 공부 중인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철사로 꽁꽁 묶어서 아래 위에서 당기는 느낌이. 아우 얼마나 아플까. 하루 종일. 아이고. 네. 그래서 그 아가씨가 먹는 약이 신경 안정제, 항우울제 뭐 그런 약들을 많이 처방받아서 진통제로 안 들어서. 네. 근데 이제 그런 약도 먹다 보면 내성이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온 거죠. 이제 자꾸 약을 또 걱정되니까. 늘려야 되니까. 그거를 먹어서 좀 이제 예민한 거가 민감한 네. 것이 좀 덜해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통증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찾아왔는데 이제 오래 치료는 하기는 했지만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시험에도 붙었고 자격증 시험이었는데 그래서 아주 잘 된 케이스예요. 시험에 붙어서 안 아파진 거 아닐까요? 근데 진짜 저 같은 경우도 젊었을 때는 정말 머리가 자주 아팠거든요. 그래서 저희 선배나 후배들이 또 머리 아파 이랬고 우리 맞아요. 남편도 그랬는데 이제 저는 나이가 들어서요. 이게 주변 정리가 많이 되면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이제 줄잖아요. 뭐 이제는 내가 마음을 뭐 써야 될 곳이 좀 주니까 요즘엔 머리가 안 아픈 거 있죠. 그래요. 굉장히 이게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문제가 아주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요새 두통이 많이 지금 심각해지고 그러니까 있어요.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머리가 너무 아픈데 이제 또 요즘에 검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두통, 편두통 막 검색을 하니까 갱년기에는 이 여성 호르몬 문제로 두통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 요즘엔 다 전부 이제 결론이 기승전 갱년기니까 또 이게 갱년기 때문인가 보다 이제 했는데 이 몸도 팔도 너무 아프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팔 여기가 너무 시려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팔이 너무 아파서 이제 일단 정형외과를 갔더니 목이 거북목이고 일자목이어서 두통도 생기고 팔도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물리치료를 하고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요. 예, 자율신경 실조입니다. 잠을 안 자서 그런 것 같아요. 밤에. 원장님 자율신경. 네. 선생님 그 두통이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제가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좀 연결을 해보니까 네. 선생님은 수면 부족이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자율신경 실조래요. 수면 부족이니까 네, 네. 잠을 아주 이게 그 수면 시간을 확보해서 정확하게 그 네. 잠을 좀 충분히 주무시면 아마 두통에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죠. 이 뇌세포도 이제 많이 회복이 되거든요. 잠을 많이 자면. 그러니까 뇌가 계속 과열 상태로 있는 게 너무 오래되니까. 여기 이제 오늘 처방 네. 받으셨네. 그래서 수면을 정말 충분하게 취하시면 낮에도 커피 한 잔 쓰셔도 낮에도 이렇게 교감신경이 많이 활성화돼요. 저도 오늘부터 이 알람을 수면 시간에 맞춰야 되겠어요. 꼭, 예, 꼭 맞추세요. 띠링띠링 하면은 자야 돼. 그리고 일하다가 딱 덮고 네. 일단은 자야 돼요. 아. 나머지 이제 내일 이제 아주 맑은 정신으로 다시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지금 5가지 지금 이게 이제 병으로 막 나오는 게 뭐 위장도 안 좋아지고 막 화병도 나고 막 뭐 대장이 어떤 사람은 뭐 과민성이 되고 막 고혈압도 있고 막 공황장애도 있고 그런데 이게
네, 맞아요. 다 따로따로 치료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걸 따로따로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게요. 왜냐하면 자율신경 기능 이상으로 오는 이런 증상들은요. 네. 금방 말씀하신 신경성 위장병, 그다음에 장이 너무 네, 예민하게 과민성. 되는 거, 과민성 대장 이거 동시에 증후군.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혈압도 문제가 다 생기고, 그다음에 공황증도 다 있다가 없다가 해요. 예, 그리고 화병도 다 겸해 있고,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 증상이 한 사람에 다 나타나는 다 경우가 한꺼번에 대부분 나와요? 어떻게 대부분이에요, 살아요? 이러면 대부분. 괴로워서. 그러니까 힘들죠. 네.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자율신경 그 이상을 뭐 치료하는 아까 뭐 방법 한약도 좀. 먹고 침도 맞고 다 해야 된다고 이 그랬어요. 치료는 원리를 네. 따져서 하는데요. 네. 제가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게 브레이크가 안 되는 달리는 자동차와 같다. 엑셀만 너무 세게 걸려 있고 브레이크가 듣지 않으니까 속도 조절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면 일단 속도를 낮춰요. 네. 그러면 차가 좀 많이 안정되거든요. 사실은 그때 증상도 좀 많이 정리가 좀 돼요. 아. 예. 그 다음에 속도만 속도를 좀 좀 이렇게 낮추는 이제 여러 가지 약침이나 아. 한약 처방을 하는데, 그래서 교감 항진된 것이 조금 가라앉고 속도가 좀 이제 가라앉는 걸로 보이면 그 다음에는 브레이크를 고쳐요. 아, 그다음에 브레이크를 고친다. 네. 그러니까 부교감신경 브레이크를 치료를 먼저 먼저 고쳐서 해요. 얘를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얘를 속도를 좀 해주고 줄이고 그냥 엔진 브레이크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아, 속도를 그러네. 먼저 너무 줄이고. 맞는 아. 말씀이세요. 급하니까요. 아. 예, 급한 치료 먼저 하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를 치료하는 음. 원인 치료를 하거든요. 음. 그 다음에는 그렇게 놔두면 자꾸 브레이크가 또 살살살살 밀려요. 아하. 원래 원인이긴 오래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두 개의 균형을 잘 잡아주는 치료까지 해야 음. 재발도 방지되고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그래서 어느 네. 정도 치료가 되는구나. 네네네. 근데 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좀 또 나 현실적이잖아요. 여러 가지 막 뇌파 검사도 하고 막 그런 검사 하려고 그러면은 이 의료보험은 또 다 되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의료보험이 안 될 것 같은데. 예, 한약 처방이라던가 네. 뭐 약침 치료라던가 네. 검사가요 전부 비급여예요. 아, 진짜요? 그래요? 비용이 많이 들겠는데요? 예, 제가 안 해드리는 게 아니고 네. 예, 국가적으로 그걸 아. 이렇게 보험에다 넣어주지를 않았어요. 아 원장님 저 이거 그러면 잠을 또 못 자겠어요. 치료비를 아, 이게 완전히 그거 해야 비급여 되겠다. 치료예요. 청원해야겠어. 청원. 네. 제발 네. 청원 좀 해주세요. 네, 아. 이거는 정말 꼭 이렇게 이거는- 괴로운 병인데. 그러니까 이 질병만 뭐 이렇게 그 보험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한의 치료 대부분이 다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비급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한의 치료 많고 중에서도 그래도 침 뭐 이런 거는 됐는데 안 된 부분이 더 많군요. 더 안 된 부분이 더 많아요. 네. 그리고 실손보험도 거의 안 되거든요. 대부분 아. 커버가 안 된다고요. 네. 그래서 아파도 한방으로 가면 실손이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보통 병원에 가게 되는 이런 이제 일이 지금 아. 생기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진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모든 증상의 뿌리 근원을 치료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해야만 이 얼마나 괴로운 제 친구는 공황장애로 그 응급실도 실려갔어요. 보통 응급실 응급실 많이 가죠. 네. 공황장애. 한 번 근데- 가고 나면 두 번째는 안 가요. 근데 근데 이제 예. 이거를 보험을 꼭 해주십사 청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자율신경 이상으로 생기는 증상 5가지와 치료하는 방법까지 함께 했습니다. 정희안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